여러분들 21번을 보겠습니다. 21번을 보는데, 요게 이제, 과거의 기출문제를 이런 식으로 냈었어요. 과거의 기출문제를 냈는데, 이런 거를 푸는 요령을 먼저 터득을 합니다. 요령을. 일단, 딱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연도를 먼저 보세요. 연도를. 그래서, 좌측에서 기억하고 디귿을 묶어보세요. 기억하고 디귿을. 오른쪽에서 니은하고 리을을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연도를 먼저 보세요. 연도를. 그러면 기억으로 갑니다. 소유권에다가 줄 것이에요. 디귿의 전세권에다가 줄 것이에요. 그러면 기억은 소유권이죠. 디귿은 전세권이죠. 그러면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이제 접수번호로 가는 겁니다. 접수번호. 기억의 접수번호는 몇 번? 3번. 디귿의 접수번호는 몇 번? 4번. 그래서 기억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은 들어봤죠?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이 말이잖아요. 기억은 소유권이니까 갑구고, 디귿은 전세권이니까 을구잖아요. 을구.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 니은의 소유권에다가 동그라미를 집으세요. 리을의 저당권에다가 동그라미를 집으세요. 기억은, 니은은 소유권이니까 갑구고, 리을은 저당권이니까 을구지, 을구.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접수번호로 갑니다. 니은의 접수번호는 몇 번? 2번. 리을의 접수번호는 몇 번? 3번. 그래서 니은이 앞서는 거예요. 이제 푸는 방법, 됐다, 안 됐다? 됐지. 됐어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감 잡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으로 갑니다. 등기의 유효권에서 옳은 거거든. 자,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죠. 그죠? 5번. 1번으로 갑니다. 1번입니다.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인을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하며 소유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죽었습니다. 없다. 옆에다가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두 번째 갑니다. 같은 건물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관하여 중복 등기로 한 등기관은 죽었습니다. 대법원 규칙. 오덱스다. 여기, 근데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많이 맞췄네요. 그죠?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요리 해보세요. 일단 키를 딱 잡을 때 뭐라고 키를 잡냐면 이렇게 키를 잡아야 됩니다. 토지 중복 등기와 건물 중복 등기는 해결 방법이 다르다. 이게 먼저 봐야 돼. 그래가 토지 중복 등기는 등기법 대법원 규칙에 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건물 중복 등기는 등기 예규에 나와요. 요게 기출문제라, 기출문제. 그러면 만약에 이렇죠. 그럼 1이 가면 O지. 1이 가면 O덱스다, X. 그래서 이게 틀렸대. 이게 답으로 만들었어요. 기출문제 답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건물은 대법원 규칙에 의한다. 이러면 O덱스다, X. 토지가 대법원 규칙이다. 건물은 등기 예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 멸실 줄 것이에요. 옆에다가 표제부. 무효인 소유 이해관계인의 길에 신축한 건물의 유용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합의한 경우 유효이다. O덱스다, X. 여러분들 이걸 칠판을 안 가려보세요. 무효 등기 유용. 이걸 못 찾아내고 있었다면 곤란합니다. 이게 무효 등기 뭐다? 유용. 무효 등기 유용은 표제부에서는 허용한다는다? 그러면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잖아요. 그러면 유용할 수 뭐다? 없다. 갑구, 을구에서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유용할 수 뭐다? 있다. 4번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너무 쉽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무효입니다, 무효. 됐죠.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되죠. 자,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3번에는 답이 몇 번? 1번이죠, 1번. 건물 등기로 표제부에 접수 일자와 자르세요. 접수 번호에다가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 보세요.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이걸 구별을 못하면 큰일 나는 거라. 그럼 다시 등기 원인, 등기 원인 일자. 이걸 구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접수 일자는 그냥 이거잖아요. 2000, 예를 들어서 20년 3월 2일, 이게 접수 일자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제 100호, 이게 접수 번호잖아요. 접수 번호. 그러면 밑에 이거는 1월 2일 날 매매잖아요. 매매. 이 매매가 등기 뭐다? 원인. 요 1월 2일이 등기 원인 뭐다? 일자. 그럼 만약에 이게 상속이 나왔겠지. 그러면 등기 원인은 뭐고? 상속. 요 1월 2일이 우리가 시작 사망일자. 요게 등기 원인 일자잖아요. 맞다, 맞다. 그럼 다시. 매매면 요 1월 2일은 계약 체결 일자지. 이해되겠죠? 네. 그럼 상속이면 1월 2일은 계약 체결 일자다, 사망일자다, 사망일자래, 사망일자. 상속은 무슨 일자? 사망일자.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표제부에 허용되지 않는 거죠. 표제부에. 표제부에 접수 번호는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 부기등기 할 수 뭐다? 없다. 추정력 뭐다? 없다. 무효 등기 유용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거죠.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자, 첫째 줄 끝에 표제부 줄 것이요.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고. 표제부가 몇 개다? 2개. 여기서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1동은 표제부밖에 없습니다. 1동에 표제부 갑구 을고 이라면 OX다 X 이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1동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둘째 줄에 다 죽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되죠?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죠.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1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지. 1동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지, 표시. 맞죠? 여기는 뭐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이제 요것만 구별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5개 이상 줄 것이요. 옆에 등기관을 줄 것이요. 자, 요거는 신청인이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한다, 등기관. 그 다음에 5번은 지문으로 띄웁니다. 그냥 요래만 공부해 보세요. 101동 1701호이라면은 표제부 갑구 을구이지. 그럼 요 표제부 있죠. 여기는 1701호, 1600, 1500, 1400. 한 개를 갖고 전부 사용하고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세요. 통과. 자, 24번으로 갑니다. 24번에는 몇 번? 답은 2번이죠. 그죠? 자, 1번으로 갑니다.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경로받은 상태에서 을이 줄 것입니다. 갑 명의의 등기가 무효. 그러면 갑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요. 말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누구께 말소가 됩니까? 갑. 그러면 갑은 말소라는 것은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소멸. 그러면 갑이 무슨 자? 의무자. 을은 무슨 자? 권리자. 두 번째 갑니다.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부동산이 을에게 소유된 경우 그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할 때 갑은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권리자예요. 권리. 자, 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자, 이렇게 옵니다. 이게 너무 쉬운 거잖아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준 거예요. 그럼 1번에 저당권 누구 이름으로 됐다? 병. 됐죠? 그럼 호칭 정리합니다. 갑을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을을 자 시작 저당권자.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할 때는 갑이 의무자지. 을이 무슨 자? 권리자. 지금 우리 설정을 묻는 게 아니고 말소를 묻고 있어. 두 번째,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을에게 매매했다, 매매. 그러면 을은 저당된 부동산 껴안았다, 안 껴안았다? 껴안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 사람이, 오케이? 돈을 갚아야지. 맞다, 맞다? 맞지. 그러면 이제 돈을 갚았다면 이거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우니까 이쪽은 무슨 자고? 의무자지. 그러면 요 을은 무슨 자? 권리자. 요가 됐죠? 그러면 요래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런데 이래 해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쪽이 무슨 자입니까? 권리. 답은 갑하고 병하고 하면 갑이 권리자고 병이 의무자고, 을하고 병하고 하면 을이 권리자고 병이 무슨 자고? 의무자지.
맞죠? 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1에 말소할 수 있다. otherwise, O. 1에 말소할 수 있다. otherwise, O. 1에 말소한다는 건 둘 다 권리자잖아요. 그럼 O x다. X.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를 문자로 하면은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을에게 매매를 하였다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otherwise O 제3채적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otherwise O 저당권 설정자와 제3채적자가 저당권을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다면 O x다 X 이래는 안 되지. 오케이 통과.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가등기를 한 후 병에게 매매를 했다면 본등기를 할 때 을이 등기 의무자다. otherwise 여러분들 이거 저는 이렇게 썼어요. 칠판을 보세요. 1번에 누굽니까? 을. 2번에 누구다? 갑. 그래가지고 3번에 누구다? 병.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통과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선언하고 병에게 권리질권을 할 때 을은 등기 의무자다. otherwise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잠깐만 보세요. 권리질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합니다. 주식을 담보로 잡히고 돈비를 쓸 수 있냐?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비를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비를 쓸 수 뭐다? 있다. 이래 딱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은 자, 요런 논리거든.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이 이 집을 담보로 잡고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줄 수 있지. 그럼 이 사람이 저당권자지, 저당권자. 그러면 1번에 저당권 누구 이름으로 됐다? 을. 그럼 채권액이 1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을은 1월 1일 날 돈 빌려주고 12월 31일 날 돈을 받기로 했다. 받기로 했네. 그러면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을은 두 개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비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자, 이때 을이 벌써 제목 들어옵니다. 6월 1일 날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거라 돈이. 그런데 을은 땡전 한 푼 없어. 그런데 을은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요걸 담보로 잡히고 돈비를 쓸 수 있냐며 이 소리입니다. 비를 쓸 수 있다. 그럼 요 병을 뭐라고 부른다? 권리질권자. 요 채권을 담보로 잡고 돈 빌려줬고 채권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린 사람이지. 이해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고 그러세요. 됐죠? 네. 그러면 이게 일이 가잖아요. 갑을이다, 을병이다, 을병. 그러면 요 권리질권은 저당권에 붙여놔야 돼요? 분리시켜놔야 돼요? 붙여. 그러니까 일의 뭐다? 일. 그럼 요 권리질권은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 그럼 여기서 갑니다.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 그 다음에 일이 가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럼 정답입니다.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권리질권자가 등기 무슨 자? 권리자. 요래 되는 거예요. 통과. 5번으로 갑시다. 갑으로부터 을로에 생긴 게 을의 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줄 것이요. 을의 등기가 말소돼서 을이 자기 명의에 대해 불법 말소를 내서 죽었습니다. 말소 회복. 그럼 누구께 말소 회복이 됩니까? 을. 그럼 을은 무슨 자? 권리자. 갑은 무슨 자? 의무자. 이렇게 되는 거죠. 통과. 자, 25번으로 갑니다. 25번은 몇 번? 먼저 25번은 답이 5번이죠. 1번으로 갑니다. 연세대학교는 OX다, X. 태안은 OX다, X. 강남구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럼 등기할 수 뭐다? 있다. 민법상 조합은 OX다, X. 그 다음 마지막에, 자, 보세요. 동명의로 동민들이 밑줄을 긋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 위에다가 마을회관이라고 적으세요. 마을회관.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이 있거죠. 이 마을회관은 마을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지. 그런데 마을은 등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마을 주민들이
비법인 사단을 결성을 해서 결성을 하면 마을 이름으로 등기할 수 시작 있다. 다시 합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마을은 안 된다. 오케이? 네. 그러나 비법인 사단을 결성하면 시작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미성년자는 안 된다. 부모님 손을 잡고 오면 된다. 이렇게 다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케이. 네. 통과. 그러면 이제는 틀릴 일이 있다, 없다? 없지. 됐죠? 통과. 26번으로 갑시다. 26번에는 몇 번? 답은 3번이죠. 그죠? 자, 1번으로 갑니다.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 권리자도 자르세요.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 전자신용을 또 OX다 X. 여러분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줬다면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본인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전자신용 미리 사용자면 사용자 유효기간은 죽었습니다. 1년이다 3년이다 3년.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사용자 등록 신청 인감점에 들어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하고 죽었습니다. 인감증명 죽었습니다. 주소를 증명해서면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오. 자, 여기서 제 손을 보세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겠어요.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전에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오덱스다? 괜찮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요거 읽어보세요. 방문신청, 무슨 신청? 그러니까 인감은 방문에서만 존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모르겠거든. 공인인증제도로 항상 생각을 하세요. 인감을 제출하는 이유는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인감을 제출해요. 근데 컴퓨터라는 모든 거는 공인인증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그럼 본인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감은 전자신청에는 존재 자체를 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자가 들어온다? 사용자 등록이 들어오잖아요. 그 말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지. 그럼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아직까지 우리 컴퓨터로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다. 이해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죽었습니다. 사단의 명의로 벌써 틀려봤네요.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있다다 없다다 없다.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마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자, 죽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자르세요. 전자문서 줄 것이요. 사용료를 다시 해야 한다. OX다 X. 옆에다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 여러분들 유효기간 연장은 3개월 전부터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할 때 연장은 전자문서로 하면 되지. 근데 기간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로 연장은 안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이해했죠? 네. 27번으로 갑니다. 27번에 등기원에 틀린 겁니다. 몇 번? 자, 요거는 이제 1번으로 갑니다. 상속등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등기원인은 죽었습니다. 협의분할일자다. OX다 X. 사망일자래, 사망일자. 근데 옆에다가 그러면 요렇게 썼어요. 상속등기 전이 있고 후가 있죠. 전에는 무슨 일자? 사망일자. 후에는 자시다. 협의분할일자. 요렇게 되는 협의분할일자. 2번에 조건이 붙은 줄 것이에요. 유정을 원인해서 신청 정보에 죽었습니다. 조건이 성취한 날, 오더와이더 오. 제 손을 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답 내놓고 갈게요. 조건 안 들어갑니다. 유정은 유정자가 사망일자를 기재한다. 오더와이더 오. 조건이 있었을 때는 조건이 성취한 날, 기한이 도래한 날 이렇게 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진정명예복 줄 것이요. 한 칸 밑에 죽었습니다.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오더와이더 오. 4번으로 갑니다.
판결 주문의 등기 원인 일자의 표시가 동그라미 칩니다. 있는 위에다가 이래 썼어요. 1월 2일 날 뭐 했다? 이래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 이걸 등기부에 그대로 쓰면 돼, 안 돼요? 돼. 그러면 1월 2일을 문자로 말하면 시작. 법률행위 일자. 매매를 문자로 말하면 시작. 법률행위. 이거는 법률행위 일자. 이래 하는 거지. 저는 1월 2일 날 매매라고 썼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쓰는 거지. 법률행위 일자. 이래 쓰는 거지. 맞다, 안 맞다? 맞죠? 네. 5번으로 갑니다. 소유권 신청의 등기 원인 일자는 죽었습니다. 수용의 개시일, 오더와이더, 밑에다가 수용의 재결일이라고 써봅시다. 작년에 수용해서 요걸 시험 문제 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답으로. 개시일을 재결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OX다, X. 자, 28번으로 갑니다. 28번에는 몇 번? 우와, 이건 이제 안 틀렸네요. 그죠? 여기도 92%나 맞았다. 이러면 그 대단한 거네요. 그죠? 잠깐만. 92% 맞네. 92%. 다 맞은 거네요. 그죠? 꼭 기억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인감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는 많아요. 많은데 제가 7개만 배우죠. 그 중에 1번은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2번은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3번은 등기 필정보 멸실되었을 때 등기소 갈 때 인감 들고 가야 된다. 요 세 개는 같이 다닌다. 같이 안 다닌다. 같이. 요 세 개는 대리인이 할 때도 대리인이 인감도 첨부를 한다. 하나 더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맞죠? 네. 원래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몇 번? 29번은 답이 5번이죠. 그죠? 자, 1번으로 갑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 되는 가등기는 병에게 가등기를 이전하였다면 본등기를 할 때 병은 등기 의무자다. OX다?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시험장에 가서 자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됐죠? 자, 두 번째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이거를 배우거든.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줘도 소유자는 갑이지. 그럼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거를 배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줬지. 그럼 이제 가등기는 누구 명의로 돼 있다? 이 가등기를 병한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조심합니다. 이거를 이전한다는 말과 이거를 이전한다는 말은 개념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가등기도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전할 때, 자, 답입니다.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그러면 이의 뭐다? 1. 병의.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가등기 권리자입니다. 맞다, 안 맞다? 맞지. 그러면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맞죠? 이 그림에서는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리자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등기 신청에 밑줄 긋습니다. 각하 결정, 밑줄 긋습니다. 제3자. 이 신청할 수 있다. 있다에 대해 동그라미에서 OX다, X. 각하 결정의 제3자는 이 신청할 수 없다. 그럼 3번으로 갑니다.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되가 죽었습니다. 국가, 죽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끝에 않는다. 오더와이더 O. 세면합니다. OX로 합시다. 유리저당 탱커 오더와이더 O. 사이로 O. 비각 O. 그 다음에 한 칸 밑에 가설 건축물은 뭐다? X. 컨테이너는 뭐다? X. 제소의 캐노피는 뭐다? X. 여러분들 유리저당 탱크는 어쩔 수 없이 에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사이로는 제가 읽으라고 그랬죠. 사이로는 밀가루 회사나 레미콘 회사 가면 이런 거 있죠. 이게 사이로입니다. 비각은 비석이 이래 있다면 비석이 비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가 집을 지어 놓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오케이? 네, 비각. 네. 그 다음에, 주유소의 캐노피는 알죠?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인데 이리 있지?
기름연 통이 있잖아. 그 위에 천장이 있잖아. 이게 캐노피입니다. 오케이. 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으로 갑니다. 소유권의 일부에다가 줄 것이요. 한 칸 밑에 지분에다가 동그라미. 여러분들 소유권의 일부는 뭐를 말한다? 지분.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4번, 마지막에 갑시다.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죽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오렉스다 X. 옆에다가 사무원이라고 썼어요. 사무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대리권을 써주지. 그러면 대리인은 법무사가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거는 법무사가 간다, 여직원이 간다, 여직원. 그 여직원이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등기를 해줘. 그래서 한 5년 전에 법을 바꾸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 중 1인을 허가해주면, 지방법원에 허가를 해주면 그 1인이 등기할 수마다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제 손을 보세요. 제가 1인이라고 그러니까 답은 이겁니다. 법무사가 1명이죠. 그럼 사무원도 1명. 근데 합동 사무실이 있잖아요. 법무사가 10명이죠. 그럼 사무원도 몇 명? 10명.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30번으로 갑니다. 30번에는 몇 번?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잠깐만. 여기서 풀 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보존이라는 말이 있고 직권 보존이라는 말이 있는 거라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거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가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이에요. 하나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요거는 응용이 안 되거든.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럼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자, 잠깐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등기는 안 했어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임대차 줄 수 있냐? 됩니다. 미등기도 임대차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증금 1억입니다. 계약기간 1년입니다. 계약기간 끝났어. 그럼 어른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돼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놓고 이사를 나가면 돼. 요까지는 알고 있죠?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 이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들어와서 임차권 등기하려고 보니까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아니.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 직권 보존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답은 이겁니다. 누구 명의로 등기됐다? 가. 그럼 이 보존 등기는 갑이 신청했다. 등기관이 직권을 했다. 직권. 그러면 갑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안 주는 거라. 이는 응용 안 됩니다. 그대로 쓰는 겁니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보라는 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응용이 됩니다. 이때는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처분의 제한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거를 말하잖아요. 근데 답 내놓고 할게요. 압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왜 안 그런지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소유권에 들어와야 됩니다. 소유권. 그럼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직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권에 들어와야 된다? 소유권. 법원에서 들어와야만이 된다 이 말. 그럼 세무서에서 들어오면 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럼 이거는 세무서에서 들어가는 거거든. 서울시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들어가는 거다. 서울시 법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죠. 그럼 이 기억으로 갑시다.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밑줄을 긋습니다. 과세관청 이걸 못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세관청은 세무서나 서울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2번으로 갑니다. 미등기 토지에 동그라미 칩니다. 법원, 동그라미 칩니다. 소유권, 동그라미 칩니다. 처분의 제한. 그럼 O 들어와 있다? O.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밑줄 긋습니다. 변경등기 오덱사 X. 변경은 여기 없잖아요. 변경은 여기 없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에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자, 죽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어드와이더, 미음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미등기 기록에 가등기를 동그라미 쳐줘요. 그걸 못 찾으면 막 답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처분은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소유권에 가처분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지금 모르는 게 하는 거지. 근데 가등기의 처분의 제한이잖아요. 가등기는 소유권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다가 쓰세요. 가등기만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풀립니다. 오케이. 정답. 그럼 답은 몇 번? 2번. 31번으로 갑시다. 31번에는 몇 번? 요거는 쉬운 거죠. 그죠? 쉬운 거. 자, 1번으로 갑니다. 판결은 소유권, 밑줄 긋습니다. 확인 판결. 하나는 것은 아니며, 밑줄 긋습니다. 형성 판결. 밑줄 긋습니다. 이행 판결. 이라도 이에 해당한다. 어드와이더, 그러니까,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쓰려면 이렇게 썼어요. 보존 등기, 단독 신청, 다시 할게요. 187입니다. 보존입니다. 공시법 시간에 있잖아요. 판결서는 3번이 나와요. 3번이. 그러니까 민법 제187조의 7조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그때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지. 됐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 등기법 제23조입니다. 23조.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그러면 여기서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불허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종류를 불문하는 거라. 형성을 가져오든 이행을 가져오든 확인을 가져오든 다 되는 거예요. 감 잡았죠? 자, 그럼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를 가지고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할 수 있다. 어드와이더? 그럼 지금부터 딱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답을 내놓고 할게요.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는 판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판사가 작성하니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공시법 시간에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가 딱 나오면 저거 가지고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봤다, 안 봤다? 봤죠? 네, 통과. 2번으로 갑니다. 일부 지분만 줄 것이요. 대한소유권 확인 판결에 죽었습니다. 부동산 전부 대한소유권을 신청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상식으로 되잖아요. 일부 지분을 갖고 전부를 등기할 수는 없지. 그럼 3번으로 갑니다. 건물 동그라미 칩니다. 죽었습니다. 건축허가 명인 끝에 앉는다. 어드와이더? 자, 요리로 오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원래 소유권 모르는 게에서 1등으로 중요한 거는 소유권 모르는 기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 이게 너무 쉬운 거니까 알고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소유권 모르는 게에서는 토지와 건물로 분류를 하는 거라. 그래서 토지는 항상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시험에 나면 1이 가면 오고 1이 가면 X다 이 말입니다. 1이 가면 오고 1이 가면 먹고 X지. 그래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들어본 적 있다 없다? 되죠. 그러면 건물이라면 건축허가 명인이라면 OX다? X. 위에다가 시군구라고 썼어요. 시군구. 4번입니다. 당해 부동산의 보증의 소유물로 소유권 모르는 게,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 모르는 게 말소로 명한 판결서 가지고 모르는 게를 할 수 없다,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없다다, 있다다? 있다. 이건 안다, 모른다? 자, 요리 오세요.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글자를 보세요. 말소를 명한 판결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왜 책을 10번을 읽어야 되느냐 하면 시험 문제를 풀 때
소유권 보도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가 무엇이냐는 시험 문제는 존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 없냐만 묻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권 보도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가 무엇이냐 이거는 실체법에서 다루는 것이거든. 우리는 그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가 되냐 안 되냐만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등기법이니까 절차법이니까. 그래서 문장만 OX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예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근데 등기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새 집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을이 소유권 보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가 을이 보도등기 해버린 거예요. 갑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있다가 갑이 보도등기로 갔어. 가니까 이미 을의 이름으로 보도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은 을한테 가서 좋은 말 할 때 말소시키라고 하지. 근데 을이 말소시켜준다 안 준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예를 들었어요? 말로서 들을 놈이면 사기 쳤다 안 쳤다? 말소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말소시켜달라고 소송을 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문구를 보면 말소를 명한 판결이니까 누구를 소유자로 인정한다? 갑. 그럼 갑은 그 판결서 갖고 이거 지우고 자기 명의로 보도등기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이래내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그러니까 4번은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5번에 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국가 동그라미 치세요. 맞죠? 네. 그럼 32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제가 문제를 푸는 요령을 자꾸 이야기할게요. 요리 와보세요. 그럼 요거는 요 두 개만 딱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칠판을 봅니다. 토지 수용이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이것만 딱 공부하면 되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만 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이 돼버리는 거라. 그럼 권리가 소멸이 됐으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권말소 안 하는 세계가 있다. 그럼 그 세 개만 외우면 되는 거라. 그래서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 인정된 권리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요 세 개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책으로 갑시다. 자, 정답입니다. 기억. 정답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줄 것이에요. 가등기는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수용의 개시 동그라미 칩니다. 이후 소유권이든 줄 것이에요.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 그러면 3번에 수용의 개시 동그라미 칩니다. 이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든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됐죠? 네. 그럼 4번에 저당권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다 죽습니다. 소유권 이외에는 다 죽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수용되는 부동산에 존재하는 주거습니다. 지역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1회 문제를 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근데 최근에 기출문제 1회 나왔어요. 이러면서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그러면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이리 오세요. 이 세 개를 말소 안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죽는다니까. 그럼 말소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다음이다.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이걸 섞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처분의 제한의 등기와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OX다. X. 이게 작년도 그 기출문제 답이라며 29회 때. 오케이. 네, 통과. 자, 그러면 33번에 이제 쉬운 거니까. 33번은 몇 번?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자, 여러분들 거기서 2번으로 잠깐 가볼게요. 2번에 둘째 줄에 합유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다가 공유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X로 하세요. 공유다, 합유다, 합유. 3번에는 있잖아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근데 제 손을 보세요.
때문에 이걸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안 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비 신청해 줄 수 시작 있다. 이건 3번에 4번에 정답입니다. 셋째 줄에 줄 것입니다. 1건의 신청 정보로 1괄 오더와이더 오. 그럼 4번, 5번을 묶으세요. 5번에 두째 줄에 각기 줄 것입니다. 다른 순위번호 오덱스타 X. 순위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럼 여러분들 꼭 칠판을 잠깐 보세요. 자,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자, 글자를 잠깐만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신탁 등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거는 소유권 이전이고 이거는 신탁이요. 등기가 몇 개? 2개. 그런데 번호는 몇 개? 1개.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등기는 2개인데 번호는 1개밖에 부여를 못 그래서 신청서도 몇 개? 하나. 꼭 기억하세요. 그럼 신청서가 몇 개? 하나. 순위번호가 몇 개? 하나. 그러면 시험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순위번호는 각각 부여한다면 오덱스타 X. 소유권 이전이니까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는 각각 작성한다면 오덱스타 X. 그럼 1건의 신청 정보를 1괄하면 뭐다? 오. 그렇게 딱 공부하면 돼요. 동가. 자, 34번으로 가봅시다. 34번에는 몇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3번을 틀리면 왜 틀리는지를 보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으로 갈게요. 지상권 설정 등에 지상권 설정 죽었습니다. 목적, 과 죽었습니다. 범위, 오더와이더 오. 지상권은 죽었습니다. 일필의 토지 특정 일부, 오더와이더 오. 그 다음에 3번에 지상권 설정 등에 그 범위가 죽었습니다. 토지의 일부, 그 부분을 표시한 죽었습니다. 토지 대장. 그러니까 일부를 못 찾아내면 문제가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일 때는 도면을 제출한다. 대장을 제출한다. 도면. 토지 대장이 아니고 뭐고 도면이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잔소리로 들릴까 싶어서 안 할게요. 시험지를 풀 때 주어, 목적어, 동사 이걸 찾아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서 토지의 일부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제 손을 보세요. 뭘 묻고 있습니까? 일부일 때는 도면을 제출한다. 일부일 때는 대장을 제출한다. 그게 답이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쉬워요. 나머지는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거든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상속으로 인한 줄 것입니다. 지상권 이전. 이게 돼. 지상권 이전이니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동일 토지는 지상권에 미치는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 지상권. 그 토지 등기를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이다에 대해서 동그라미 치는 오더와이더 오. 여러분들 요래만 푸세요. 우리나라 법에는 구분 지상권은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구분 임차권 요거 썼어요. 이거는 등기가 안 됩니다. 법에서 허용을 안 해줍니다. 혹시 만약에 어디서 구분 들어봤는데 구분 지상권은 등기가 돼. 구분 임차권은 법에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통과. 자, 35번으로 갑시다. 35번에는 몇 번? 이제 이거는 이제 맞출기 됐죠. 그죠? 자, 그러면 2번에, 자, 시작. 전에 1월 없다. 빨리 동그라미 치세요. 시작. 전에 1월 없다. 이제 애워 있다, 안 애워 있다? 애워 있어요. 그러면 1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때, 자, 번호를 붙입니다. 1. 매각부동산. 2. 매각대금. 3. 변제받을 금액. 오더와이더 오. 이게 30회 때 시험의 답입니다. 답인데,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출제위원이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이래 냈습니다.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매각 대금은 기록을 하지만 변제받을 금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오렉스다. 항상 모를 때는 제가 그랬죠. 돈이 들어가면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 자, 그것만 딱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예외 없다. 전부 다 무슨 저 임의죠. 돈은 필요죠. 예외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지료이자 보증금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그럼 지료이자 보증금 이외에 돈이 나오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환매 비용 돈이다 돈 아니다 돈 그럼 필요적이지. 환매 기간 돈이다 시간이다 시간 그럼 그건 임의적이지.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푸세요. 그 다음에 3번에 건전한권 이런 등기를 신청하는 건전한권자 물상보증임에게 성납일만 등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만 줄 것이에요. otherwise O.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공동저당 줄 것이에요. 위에다가 10개.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 줄 것이에요. 10개. 그러면 됩니다. 그럼 공동이니까 한 개가 들어왔다, 여러 개가 들어왔다, 여러 개. 그럼 각 부동산 표시 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그러면 5번으로 갑시다. 저당권에 담보한 채권의 질권을 목적으로 하는 그 저당권의 질권을 적었습니다. 부기등기 하여야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otherwise O. 아까 전에 요거 하나만 써놔 놓으세요. 요거 아까 전에 했는데 또 그 오해 나중에 집에 가면 헷갈릴 우려가 있거든. 요래 써 놓으세요. 요 사람을 무슨 권자? 저당권자. 요 사람은 시작 권리질권자. 그럼 아까 전에 1억을 담보로 잡히고 돈비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면 딱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권리질권은 가벌이다 얼병이다? 얼병. 여러분들 주등기 부기등기죠.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지. 등기를 안 하면 무슨 효력이 있어? 그건 당연한 이치지. 됐다 안 됐다? 됐죠. 권리질권 중에 등기되는 것은 저당권부 채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안 됩니다. 그럼 또 모르면 이래 할게요. 권리질권은 그냥 전당포라고 칩시다. 전당포에 전세권을 잡힐 수 있다 없다? 전세권은 용익권이잖아요. 용익은 내가 사용 수익을 해야지. 맞죠? 용익권을 전당포에 잡힌다,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근데 저당권은 내가 사용 수익하는 거, 저당권자가 사용 수익하는 거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비를 쓸 수 뭐다? 있다. 그렇게 하세요. 통과. 자, 36번에 멸실 등기로 갑니다. 자, 멸실 등기 할 때 몇 번?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괜찮아? 이리 와보세요. 잠깐, 요리를 와보세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를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표시가 있고 권리 관계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지. 맞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더라 하더라도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부는 매도인이 한다 1월. 그럼 시험에 낼 때 1월 요래 그러니까 요 글자를 쓰면 틀린 사람 아무도 없지.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내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죠.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런 거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시험에 낼 때 요런 글자를 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시험 때 지목의 변경이라면 매도리도 1월. 부동산 표시의 변경은 매달 1월. 왜 이 글자를 잘 안 쓰느냐면 소재 지번은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이 소재지. 이게 인천광역시로 달려졌다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이거를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요거를 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과태료 규정은 있다 없다? 없지. 왜 없느냐 할 때 사실은 이거는 이중이거든. 왜 이중이냐면 칠판을 요거를 제가 잠깐 지울게요. 안 지워도 되는 거구나. 여기에 1위로 와보세요. 자, 여기에 지목이 뭡니까? 전. 여기도 지목이 뭡니까? 전. 맞죠? 그럼 전에서 대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지. 등기부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이걸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고치고 난 다음에 알려요 안 알려요? 알려. 이게 등기 촉탁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걸 전에서 대로 내가 변경 등기하기 전에, 내가 신청하기 전에 이미 지력소 관청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통해서 와 있다, 안 와 있다?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여기 와 있거든. 그럼 이 사람이 1개월 이내 신청 안 하죠? 그럼 공무원이 고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오니까. 이해합니까? 그래서 과태료가 없는 거예요. 1월 이내 안 해봐.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요 지목이 발려졌으니까 소유자가 지목 변경 1월 이내 신청해야지. 안 해도 여기서 이미 촉탁으로서 관공서에 와 있다, 안 와 있다? 와 있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의무가 없는 거예요. 아주 과태료가 없는 거예요. 맞죠? 네. 그냥 다 세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답답한 건 관공서가 세금 부과에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관공서가 알아서 다 해버리는 기라. 자, 그러면 이제 1번으로 갑니다. 토지에 죽었습니다. 지목 변경. 한 칸 밑에 지체 없이 OX다 X. 매도인의 1월. 2번으로 갑니다.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1월 이내 오더와이더 O. 자, 그런데 3번으로 갑니다. 토지 멸실 줄 것이에요. 매도인의 1월. 그럼 2번, 3번 묶어보세요. 제 손을 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멸실 등기는 1월 이내 오더와이더 O.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1월 이내 오더와이더 O. 그 같은 말이지. 근데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라면 분명히 아니하니라는 말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거는 뭐 없이 지체 없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멸실이라는 말 자체가 있던 집이 없어졌다는 말이지. 맞다, 맞다? 맞아요. 국어 시간이죠. 4번으로 갑니다. 토지 멸실 줄 것이에요. 위에다가 표제부라고 썼어요. 표제부. 한 칸 밑에 토지 대장만 줄 것이에요. 대장. 멸실 등기니까 대장을 첨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그 다음 마지막에 소유권이 든 기민이 1개월 이내 멸실을 신청하면 건물에 죽었습니다. 대지 소유자가 한 칸 밑에 대위하여 끝에 시작 있다. 오더와이더 O. 그 다음에 이제 37번으로 갑니다. 자, 37번에는 몇 번?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잠깐만 볼게요. 문제는 직권으로 말소를 묻고 있죠. 자, 1번으로 갑니다. 소유권의 일부에다가 줄 것이요.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이다, 지분 아니다? 지분. 지분도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말소할 수 없지. 네, 두 번째 갑니다. 농지 줄 것이요. 전세권 줄 것이요. 농지의 전세는 등기 대상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직권 말소입니다. 세 번째, 환매원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 자르세요. 그러면 자, 여기 오세요. 환매권 행사, 환매권 불행사. 그자 같아 다르다? 다르지.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 특약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불행사하면 무슨 말소? 그러면 시험에는 환매권 행사 이래 쓰는 게 아니다.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 그거를 줄임말이 시작. 환매권 행사. 그러면 도로 사왔다, 안 사왔다? 사왔지, 사왔지. 4번으로 갑니다. 저당권 줄 것이요. 설정 청구 고무전에 가처분에 맞춰 저당권 청구한 경우 그 가처분 등 이후에 죽었습니다. 제3자 명의의 등기 직권 말소한다, 안 한다? 잠깐만,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리 와보세요. 자,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들어올 수 뭐다? 있지. 저당권이 들어올 수 있지. 전세권이 들어올 수 있지. 그럼 나중에 저당권을 본등기에서 본등기. 그러면 이 세 개 말소한다, 안 한다? 그럼 결론은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가등기에서 나중에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 이후의 등기 중에 말소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답이에요. 전부 다 양립이 되기 때문에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다, 못 했다? 그럼 이리 오세요. 칠판을 보세요. 이리 오세요. 다시. 공부할 때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답은 이겁니다. 가등기가 용익권에 들어왔을 때와 저당권에 들어왔을 때 해결 방법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 때, 자, 칠판을 보세요. 1번에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해서 하고 난 다음에 전세가 들어왔어. 하고 난 다음에 저당이 들어왔어. 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당에 본등기 했거든. 그럼 이 세 개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요거는 저당이죠. 이는 무엇입니까? 전세. 저당과 전세는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이거는 2번이잖아요. 이거는 1번이잖아요. 2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하? 그러니까 말소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몇 번? 3번.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소유자가 달라졌죠? 소유자가 달라져도 저당권은 그대로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소유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 그러니까 저당권에 들으면 말소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다시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자, 보세요. 을이 있잖아요.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갑이 돈을 빌려갔다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그럼 저당권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놈이 저당권, 돈 주면 저당권 등기 해주긴 했는데 돈만 탁 받아가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저당권 등기를 안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을이 저당권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 있다. 자, 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은 1월 2일 날 걸었거든. 판결서는 3월 2일 날 나왔다. 그럼 요 사이에 갑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장이다. 끝장. 그러니까 요 기간 중에 갑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야 된다. 안 묶어야 된다. 묶어야. 요게 뭡니까? 가처분이지. 맞죠?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이 가처분의 표시는 갑 구해야 한다. 을 구해야 한다. 갑 구해야 합니다. 저당권 꼭 기억하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을 구해야지. 그러나 저당권 설정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면 그 소송의 표시는 어디다 간다? 갚고. 왜? 소송 중에 팔아먹고 도망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무슨 등기가 들어왔다? 요까지 이제 됐죠? 그래도 소유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갑이 3번에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나중에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이겼으니까 저당권 등기해야지. 그럼 이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무슨 권? 소유권. 무슨 권? 저당권. 그럼 이 저당권자 소유자가 달라져도 내 저당권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소유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네. 그럼 결론은 정답입니다. 저당권은 가처분에서 들어오든 가등기에서 들어오든 저당권이 들어오면 말소되는 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미음을 알아야 됩니다. 미음의 말소 등기 시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선에 그 제3자 밑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썼어요. 그럼 이제 항상 제가 이랬죠.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 그럼 부기등기 권리자가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 그럼 성낙서가 들어가야 주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요. 성낙서 안 들어가면 주등기 말소 못하죠? 그럼 성낙서 들어갔어. 그럼 주등기 말소가 됐지. 그럼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었지.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 미음 옆에다가 별표하고 썼어요.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 써놔놓으세요.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1번의 전세죠. 전세의 저당입니다. 1의 뭐다? 1. 전세의 저당이지. 그럼 답은 이거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주등기를 말소.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죽어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 그럼 이걸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말소가 되는 거야. 성낙서 안 쓰면 말소 못하지. 그럼 성낙서 들어갔어. 갔다면 2번에서 1번 말소했지. 그럼 이건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라. 그러면 3번에서 1에 1은 이거는 등기간에 무슨 말소? 잠깐만.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런 시험 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합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면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런 시험 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자 보세요.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더와이더 오! 법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법대로 문제를 내는 거라. 법대로. 이해했죠? 네. 통과.
자, 38번입니다. 38번에는 뭐 답은 몇 번? 이걸 틀렸다 이러면은 정말 섭섭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답은 전세금 정액에다가 줄 것을. 자, 요리 오세요. 괜찮아요. 전세금 1억이죠. 저당권 1억이죠. 답입니다. 그럼 요 1억이 2억으로 정액을 하죠.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인? 예. 성낙수 들어오면 1억이 뭐다? 1. 안 들어오면 뭐다? 4.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칠판을 잠깐만 보세요. 주등기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오케이? 네.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꼭 무슨 말이 들어가느냐?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들으는 말이 봤다 안 봤다? 봤죠. 그 가장 전형적인 예가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전세금 아니면 채권액을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채권액을 갖고. 그럼 주로 뭘 갖고 시험 문제를 낸다? 전세. 그러면 전세금 정액 딱 넣으면 후순위 권리자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그러면 성낙서 첨부 안 해도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두면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묶으세요. 옆에다가 부기등기. 1번으로 갑니다. 건저당권 이전 줄 것이요. 여러분들 건저당권 이전을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가벌의 단계입니까? 얼병의 단계입니까? 얼병. 그럼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두 번째 갑니다. 환매 특약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3번의 등기명인의 표시, 여러분들 등기명인의 표시는 개명이잖아요.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공립을 분할 약정자 줄 것이요.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은 무조건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39번에는 몇 번?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갑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 1번에 갑니다. 저당권 줄 것이요. 셋째 줄에 용의권 줄 것이요. 자, 이거 직권말소 대상 죽었습니다. 아니다. 오더와이더 오.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소유권인 가등기를 토지거래 허가서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줄 것이요.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잠깐 오세요.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지자의 거민이거든. 그럼 답은 이 세 개는 소유권 이전할 때 제출합니다.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취득자의 증명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전제가 소유권 이전이 따라오는 거지. 맞죠? 네. 거민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 거민을 받으니까 이것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이전. 오케이? 네. 그러면 가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되나 본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본등기. 그럼 이는 본등기 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가등기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등기 때. 그럼 이거는 이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래 말했죠. 토지거래 허가서라는 말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가등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겠다. 그래서 가등기 때 대출해라 이라는 그냥 암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에다가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밑줄을 긋습니다. 가처분 명령.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문제를 풀 때, 자, 요리를 와보세요. 여기는 신청이고 말소가 있거든. 그럼 신청입니다. 가처분 명령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말소입니다.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입니다. 됐죠? 그럼 위에 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는 법원에 뭘로 합니까? 촉탁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 촉탁도 신청인데 관공서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로 쓴다? 촉탁.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요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답을 다시 해볼게요. 감류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으로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가처분 명령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가 내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는 단독 신청한다. 그럼 요거를 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가등기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데는 등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정리합니다. 가처분 명령은 촉탁으로 한다면 오덱스다 X.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첨부하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마다 외워버리는 거라. 외워버리는 거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푸는, 이거하고 다르요. 이거는 어떻게 푸느냐.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가처분 등기. 그럼 재판이 끝났어. 끝났다면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요. 이래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등기는 무슨 말소? 제과. 이 등기는 뭐다? 단독.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개념을 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통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요거에 틀렸겠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그까지 딱 줄 것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자, 그러면 요리만 딱 해볼게요. 이런 거는 이해되면 그냥 공부를 하고 못 되면 그냥 OX만 외워가면 됩니다. 우리 법에는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됩니다. 그때 이때는 단순히 생각합니다. 물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채권은 법률 행위를 한 양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있으나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쉬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 1회 시험 문제를 내면 채권적 청구권 1회 시험 문제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오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걸 따라보세요. 말소 청구권.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소유권이든 말소 청구권이 뭐냐라는 걸 시험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 없냐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래 말했죠. 민법 가져옵니다. 민법에 물권적 효과설, 채권적 효과설 있다 없다 있지. 그 우리 판례는 물권적 효과설이다, 채권적 효과설이다. 자, 여기 글자를 보세요. 저는 민법 잘 몰라요. 이 글자들 답이 나왔잖아. 물권의 효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물권적 효과설이에요. 그 물권의 효과가 발생했다를 풀이해 볼게요. 1번에 소유자 갑.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 해제했습니다. 계약 해제했습니다.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그러면 계약을 해제만 따가면 말소 안 해도 소유권은 복귀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계약 해제가 물권 변동의 효과를 발생시켰다 안 시켰다? 시켰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미 돌아간 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그런데 이걸 말소시켜 달라고 가등기를 한다.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지. 아니 이미 갑은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냥 지우는 거지. 그냥 말소를 하는 거지. 말소시켜달라고 가등기를 한다. 그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냥 말소입니다. 무슨 말소? 말소. 말소해달라고 가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야 이 사람아 이미 당신이 소유자인데 무슨 말소면 말소지 말소해달라고 가등기까지 하느냐? 그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밑에다가 썼어요.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면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무슨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 5번으로 갑시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죽었습니다.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오더와이더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가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꼭 요렇게 썼어요. 모르겠거든. 이래서 가등기 무슨 등기? 본등기. 가등기는 약혼이다 약혼 아니다? 약혼. 본등기는 결혼이다 결혼 아니다? 결혼. 그럼 결혼했어요. 그러면 약혼 사진 불질러 버린다. 오덱사. 결혼했습니다. 약혼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불질러야 됩니까?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40번은 둘째 줄에 가처분에다가 줄 긋고 2월 1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래가 다섯 줄에 갑니다. 다섯 줄에. 자, 죽었습니다. 단독으로 등기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단독이래요. 단독.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지금 이거를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무슨 등기입니까? 가처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단독이니까 가처분 등기를 묻고 있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묻고 있다. 이후. 그런 말이다. 오케이? 네. 그러면 필기를 요거를 써놔 놓으세요. 거기다 요거를 써놔 놓으세요. 써놔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정도는 알고 있거든.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하는데 안 하는 거. 가등기 전에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자, 합니다. 임차권은 말소다 말소이다? 말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게 가처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요거 하나 해놓고 공부할게요. 요리 해보세요. 민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알거든. 1월 2일 날, 2월 1일 날, 3월 1일입니다. 1월 2일 날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2월 1일 날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압류 다음에는 뭡니까? 경매지, 경매. 그러면 경매는 가압류에 대한 경매는 3월 1일 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경매는 3월 1일이 키입니까? 1월 2일이 키입니까? 1월. 그러면 가압류에 대한 경매이기 때문에 1월 2일이 키입니다. 그럼 이 가처분보다도 앞이다 뒤다? 앞.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럼 1번으로 갈게요. 죽지 마세요. 1월 7일 등기된 가압류에 6월 7일 경매죠. 그 며칠이 키다? 1월 7일. 그럼 1월 7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2월 1일, 문제의 두째 줄에, 문제의 두째 줄에 2월 1일보다 앞이다, 뒤다? 앞. 그럼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2월 1일을 1월 7일로 화살표를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혼자서 공부하면 시간을 엄청 절약시켜주죠. 이해했죠? 네. 그러면 3번을 먼저 할게요. 임차권 등기민은 2020년 4월 1일이라는 가백에 동그라미 칩니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1월 8일 담보권에 7월 8일 경매죠. 며칠이 킵니까? 1월 8일. 1월 8일은 2월 1일보다 앞이다, 뒤다? 앞. 마지막에 1월 9일 건전항에 9월 2일 경매죠. 언제가 키다? 1월 9일. 2월 1일보다 앞이다, 뒤다? 앞. 그러면 이번에 1월 9일 체결된 매매 계약에 8월 1일 소유권이 일어났죠. 그럼 며칠이 키다? 8월 1일. 가처분 이전이다, 이후다? 이후. 됐죠? 네. 마쳐 들어갑니다. 고생했습니다.